내일장 미리 보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코스닥 쪽에서의 꾸준히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장 분위기 현대증권의 배성진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 과연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먼저 국내 변수부터 포인트 짚어주시죠. 금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5개월 연속 1.5% 동결한 가운데 경제 지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코스피의 경우 PR이 11배를 넘어섬과 함께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재고조되면서 주가 상승률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인 이익 개선에 대한 전망이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코스피가 조정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2,000선을 좀 소폭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코스피는 이제 어제 종가로 봤을 때 이제 12개월 예상 PER 기준 10.7배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좀 고려할 경우 주가는 소폭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영향으로 이제 빠르게 좀 조정세를 나타낸 이후에 한미약품의 대형 기술 수출 계약 발표 이후 오히려 이제 고성장주들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좀 반등에 성공한 상태인데요. 현재 이러한 흐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이제 코스피 대비로는 상대적 강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경우는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660선에 대한 지지를 좀 높여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수급 측면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좀 많지만 대부분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출회됐다는 점 감안을 하면 추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현재 이제 환율의 방향성을 좀 감안을 할 경우에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 변수 살펴주셨고요. 자, 해외 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시황 중에 하나가 엘렌 의장의 연설 발언 내용들 좀 점검해보자, 이런 쪽들이 좀 많던데요. 자, 연구원께서는 내일장 해외 변수 좀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내일은 경제 지표 자체로는 시장에서 이제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수는 많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좀 발표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당초 예상치 26.2만 명보다도 이제 높은 27.6만 건이 좀 발표가 되면서 최근 하향 추세에서 좀 이탈하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차 동 지표가 좀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의 경우는 최근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미국 전반적인 고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조업,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고용 감소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동지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차피 제조업 부분에서의 이제 고용 둔화는 좀 예상이 계속적으로 됐다는 측면에서 동지표가 많이 증가를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에서는 유로존 9월 산업 생산 및 10월 독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이 좀 발표가 되겠습니다. 산업 생산의 경우는 전월 및 전년 비 모두 이전 대비 이제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전과 동일한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반적인 유로존 지표 개선 흐름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경제 지표 전반이 오히려 좀 악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지표들이 이제 유로존 전반적인 지표에 이제 어떤 연결고리를 좀 형성할지 주목된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옐런 의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관련 이슈가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자금 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 이슈는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희석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영향의 변수의 경우는 미국 금리 인상 외에는 특별히 영향을 미칠 변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보겠습니다. 이 8월 달 이후로 거래소는 3번, 코스닥이 이제 4번 정도
주추세 200일선을 자꾸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요. 여기 따른 약간 불안감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선을 자꾸 건드리고 내려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단기로 이 우상향 중에 있는 200일선을 양시장이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 내일장 어떤 전략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약간 기로에 서 있다고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조정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0일선이 한 1975선까지 이제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누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지난 8월에 이제 시장을 충격을 줬던 당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함께 대두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시면 이제 중국 증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된 측면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된 이후에 최근 반등세를 이어갔지만,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지난번과 같은 그렇게 계속적인 추세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도 지수의 큰 폭 하락보다는 행보 흐름을 좀 예상케 하는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미국 금리 인상 제보로 좀 단기에 빠른 조정을 이어갔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한미약품의 이제 대형 계약 이후에 다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상대적 낙폭 과대가 심했던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종목에서의 이제 추가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이제 접어든 가운데 계속적으로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 중심의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그 다음 FOMC 회의까지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실적 및 재료 모멘텀을 보유한 이제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미리 보기 현대증권 배성진 연구원이었습니다.